안녕하십니까? 인베스트 매트릭스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의 제목을 현대중공업 상장일 수익률은 낮을 수 있으나 장기 보유한다면 큰 수익의 가능성이 높아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지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9월 7일 청약이 예정되어 있는 현대중공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개요, 사업 내용, 글로벌 조선업황, 적정 주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통 주식수 비중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모시장은 코스피 시장이고요. 희망상당 공모가는 6만원입니다. 공모 주식수는 1,800만 주인데요. 전량 신주 모집입니다. 그래서 희망상당 공모가 기준 공모 금액은 약 1조 1천억 원으로 대형 IPO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공모가 80%이고요. 우리 사주조합에 20%를 배정합니다. 공모 물량 중 일반 개인 투자자에 대한 배정 비율은 25%, 기관 투자가에 대한 배정 비율은 55%입니다. 주관사 및 인수당 구성을 보면 관련 증권사가 꽤 많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을 포함하여 총 9개 증권사입니다. 중복 청약이 안 되므로 경쟁률을 주시하면서 어느 증권사에서 청약을 해야 할지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공모 일정은 9월 7일과 8일이 청약일이고요. 환불은 9월 10일에 이루어집니다. 다른 종목과 청약이 겹치지는 않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기 전에 현대중공업 그룹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일 상단에 할아버지 회사라고 할 수 있는 현대중공업 지주사가 있습니다. 비상장 기업입니다. 그 아래 단계에 아버지 회사라고 할 수 있는 한국조선해양이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상장 기업입니다. 그 한국조선해양이 자회사로 여러 사업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자회사 중 하나인데요. 한국조선해양의 100%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 공모로 상장됩니다. 지금 그룹에서 인수를 추진 중인 대우조선해양은 인수하게 되면 한국조선해양의 독립적인 자회사로 그룹에 편입됩니다. 현대중공업이 이미 상장사가 아닌가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비상장 기업 현대중공업의 탄생에 대하여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6월 이전 현대중공업은 상장 기업이었습니다. 그 현대중공업이 조선사업부문을 물적 분할하여 비상장 기업 조선사업부문 회사를 보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상장 기업은 현대중공업에서 한국조선해양으로 이름을 변경하였고 비상장 조선사업부문 자회사는 현대중공업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하게 되면서 비상장 기업으로 현대중공업이 탄생하게 된 거죠. 사업 내용을 보도록 할까요? 매출 구성을 보면 조선업이 75%, 엔진기기가 18%이지만 엔진기기에도 선박용 엔진이 포함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배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수주 실적을 보면 2017년과 2018년 수주가 회복세를 보였다가 2019년과 2020년 감소세를 보였으나 2021년 상반기 다시 회복세를 나타냈습니다. 큰 흐름으로 보자면 바닥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모양입니다. 최근 영업이익 추이를 보겠습니다. 수주 추이와는 달리 영업이익은 물적 분할 이후
처음으로 금년 상반기에 적자를 나타냈습니다. 원인은 원가의 16%를 차지하는 후판 가격의 상승 때문인데요. 그러나 조선업황의 흐름을 보면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글로벌 조선업황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조선업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업을 이해하기 위하여 조선업의 호황, 불황 주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시클리컬 산업마다 호, 불황의 주기가 다른데요. 예를 들면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2, 3년마다 호, 불황이 반복되며 철강 및 석유화학 산업은 대략 5년마다 반복됩니다. 반면에 조선업은 그 주기가 꽤 길어서 20년 정도 됩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현대중공업을 보시면 왜 제가 장기적으로는 괜찮다고 얘기하는지 이해가 가시리라 생각됩니다. 지난 호황 사이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수주량 기준으로 지난 호황 사이클은 2003년에 시작되어서 2007년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2003년에 조선업의 호황이 왜 시작되었을까요? 선박의 폐선 연령은 대개 25년 내외입니다. 그래서 선박의 연령이 15년 이상일 경우 선주는 업황 등을 감안하여 선박 교체를 고려하게 됩니다. 90년대 후반부터 세계 선박 평균 연령이 15년 이상이어서 호황의 여건이 조성되어 있었는데요. 이 좋은 여건에 2000년대 초중반 중국 경제의 성장이 방아쇠 역할을 해서 조선업의 초호황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20년 만에 호황의 여건이 조성될 조짐이 보입니다. 2003년부터 늘어난 발주로 건조된 신규 선박이 2006년부터 2008년 기간에 대량으로 인도되었고 2006년부터 2008년 기간에 대량으로 인도된 선박이 올해부터 연령이 15년 이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부터 늘기 시작한 세계 선박 평균 연령이 올해부터는 급격하게 늘기 시작합니다. 호황의 여건이 조성될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20년 만에 호황을 불러올 또 다른 요인이 있는데요. 바로 글로벌 조선업의 구조조정입니다. 글로벌 조선업의 구조조정의 결과로 조선업 생산 능력이 2011년 정점에서 최근 10년 동안 약 35%나 감소했습니다. 실제로 미약하게 보이는 호황의 전조가 있습니다. 글로벌 신조선가의 완만한 반등인데요. 신조선가가 2017년 이후로 등락을 거듭하면서 지속적인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중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큰 폭의 영업이익 적자가 났지만 수주는 양호한 상태에서 후판가의 상승이 주 원인이며 글로벌 조선업황의 부진이 끝나갈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므로 저는 상반기 실적 부진을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적정 주가 및 상장 직후 상승 가능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증권 신고서상으로는 다음의 절차를 통하여 적정 주가를 선정했습니다. 첫째, 피어그룹을 선정하고 둘째, 피어그룹의 평균 PBR을 구해서 셋째, 그 평균 PBR을 적용하여 적정 시총을 산정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적정 시총으로 적정 주가를 산출했습니다. 증권 신고서상의 방법을 평가해보면
통상적으로 불황 국면에서 조선업 주가를 PBR로 평가하므로 이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또한 피어그룹 선정도 큰 문제가 없어 보여 적정 주가 산정 과정에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상장 직후 주가 상승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PBR 기준 평가가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평가 방법이고 국내 시장에 대우조선해양이라는 명확한 비교 대상이 있어서 공모가 산정 시 적정 주가에 적용한 할인율을 넘는 큰 폭의 주가 상승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현대중공업 공모의 큰 장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큰 장점은 낮은 유통 주식수 비중인데요. 공모전 한국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어서 상장 직후 유통 물량은 공모주뿐입니다. 그래서 그 비중은 16.2%라 역대급 최저치에 근접하는 수준입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최근 영업이익 기준으로 적자를 나타냈지만 업황 개선 가능성이 높아서 적자는 걱정거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공모가 산정 과정은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셋째, 국내 시장에 대우조선해양이라는 명확한 비교 대상이 있어서 상장일 주가는 할인율을 크게 뛰어넘는 수익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20년 만에 장기 호황 사이클의 여건이 조성되기 시작해서 장기 보유한다면 큰 수익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통 주식수 비중은 역대급 최저 수준에 근접하여 상장일 물량 부담은 적은 편입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좋아요와 알람 신청 부탁드립니다.